이렇게 연휴가 끝났는데 바쁘실 때 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오늘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평소에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사진을 많이 찍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포서 그룹 페이지에 보면 제가 보낸 사진 많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뭐 강의를 하면서 이제까지 명상 여기서 하는 그거하고 좀 다른 관점으로 좀 접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많은 사람이 똑같이 명상을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다는 관점에서 한번 접근하는 것도 한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사상 체질의학을 전 석사 박사를 다 마쳤고 이제 주로 이제 강의나 이제 강의할 때 이제 사상 체질적으로 많이 하고 이제 운동요법이나 뭐 자세 교정 그쪽으로 많이 하고 또 이제 방송에도 꽤 좀 나갔어요. 근데 주로 그때 오는 것은 이제 주로 음식에 관해서 음식의 효능에 대해서 좀 많이 방송에 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사상 체질하고 음식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제 일반 한의사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병에 대한 그런 게 많은데 이제 사상 체질학에서는 체질이 나누어지고 체질에 따라 먹는 것이 다르다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상 체질적인 간단하게 특성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체질별 이제 약간 진단하는 음식을 가지고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체질에 맞는 음식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 뭐 오신 분들이 좀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처음이신 분 한번 잠깐 흔들어 보시죠. 많이 한 3분의 1가 그러시네. 하여튼 이 모임은 좀 특이한 모임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글에서 하는 거고, 구글이 이제 저 개인적으로 많이 좀 그간 도움을 많이 받는데, 하여튼 약간 사회적 기업 같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옛날에 태양인 이계마 나왔을 때, 그때 그 일대기가 이제 이계마 선생님의 일대기였습니다. 사상 체질의학은 이제 아주 오래된 것이 아니고 이제 이교 말기에 한 200년 돌아가신 것이 1900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200년 활동한 건 한 200년 정도 된 그런 그 정도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한의학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서양의학적인 그런 것도 좀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고 또 이제 이계마 선생의 책을 보면은 이제 그 주역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적이면서도 이제 한의학적인 두 가지 면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체질이 몇 개죠? 네 체질이죠.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 이게 네 체질로 나눈 것이 이계마 선생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 체질이 나누어지게 된 것이 병을 치료할 때 같은 병을 치료해도 체질에 따라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낫고 하는 걸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체질인데 이게 체질이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네 개를 또 네 가지가 뭐가 있죠? 사계절도 네 가지죠. 그래서 이제 좀 그걸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은 이제 태양이는 봄과 같고 소양이는 여름과 같고 태음이는 가을과 같고 소음이는 겨울과 같다고 이렇게 약간 연상을 하셔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부 대소에 따라 가지고 네 체질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동양에서는 사라는 숫자가 많이 쓰이고 있어요. 사방, 팔방, 사군자, 사물놀이 등과 같이 이 사라는 숫자로 많이 했는데 역시 이제 주역적인 관점이나 동양적인 사상에서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계마 선생이 지금 명상하고
가장 관련이 있다고 본다면 이제 이 네 개의 장부 크기가 간대폐소, 폐대간소, 비대신소, 신대비소 이렇게 장부 크기가 달라진 것이 에노이락의 성정에 의해 가지고 우리 감정이나 그 심성에 의해 가지고 나눠졌다는 것이 이제 좀 여기 명사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노이락의 성정에 의해서 장부의 대소가 달라지는데 태양인은 폐가 크고 소양이는 그 비장이 크고 태음이는 간이 크고 소음이는 그 심장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부의 대소에 따라 가지고 사람 병이 걸리는 것도 이제 장부가 강한 데가 걸리는 게 아니고 약한 데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부의 대소에 따라서 이제 네 가지 체질이 나누어진다. 그리고 이제 관심 있는 것이 이제 체질을 어떻게 감별하느냐, 진단하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이렇게 느끼는 건 이제 일단 그 외모적인 거 딱 봤을 때 이 체질은 어느 체질이겠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뚱뚱하고 한 분하고 마른 분하고 굉장히 급해 보이는 분들 이렇게 좀 우리가 딱 보면 사람들 느끼잖아요. 그렇게 좀 판단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심성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에노이락의 성정에 의해 가지고 이제 체질이 나눠진다고 했기 때문에 이 성정에 힘성에 의해 가지고 나눠지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단하는 게 이제 그 생리적인 증세 그러니까 소화 안 된다든가 뭐 소화나 대변이라든가 땀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좀 그 판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이 진행되는 거 어때 병 걸리면 어때 그 피곤할 때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하얀 옷 입은 분. 피곤할 때요? 네, 먼저 제일 오는 게 속이 불편하다. 속이 소화계통. 뭐 다른 분들은 뭐 여기는 어떻게? 호흡기 감기 쪽으로. 예. 폐기관지 쪽으로 오는 분 있고 뭐 이제 소화기계통 또 이제 뭐 이제 콩팥 허리나 뭐 이렇게 아픈 분도 드물고 하여튼 그 감기 쪽으로 가는 분이 있고 좀 소화기계로 계통으로 가는 분도 있고 약간 그 자신이 체질에 따라서 이제 그 약한 쪽으로 가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좀 판단을 하고 그리고 오늘 그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음식을 가지고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 먹으면 다 편한가요? 어떤 건 본인은 그냥 막 회식을 했는데 어때요? 어떤 사람은 병이 속이 안 좋고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고 그런 것도 가끔 있잖아요.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은 그리고 먼저 음식을 먹어서 이렇게 땡기는 게 좋은가요? 좋아하는 거, 먹고 싶은 거 그게 몸에 맞는 건가?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이 몸이 이렇게 건강할 때는 이제 음식을 땡기는 게 잘 맞는데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가, 뭐 화가 난다든가, 뭐 이런 상태에서는 이게 그 먹는 게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술, 커피 뭐 많이 좋아하시죠?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때 술 마시고 커피 마시고 막 하잖아요. 긴장할 때. 그게 이제 몸에 받는 것보다는 이제 긴장을 한다든가 몸 상태가 안 좋아질 때, 또 이제 그게 땡기는 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음식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음식을 먹어가지고 편하셔야 돼요. 먹고 속이 편하셔야 되는데 먹고서 그냥 뭐 속이 불편하다든가 뭐 설사한다든가 뭔가 배가 아프다든가 그러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서 판단한 음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일단 자기 몸에 맞는 게 어느 음식인가. 이게 먹고서 편한 음식. 라면 먹으면 어떻게 되죠? 그건 다 불편하겠죠. 아주 태음인들 그냥 소화기능 강한 사람들은 잘 먹는데 그 소음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금방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을 때도 먹고서 편한 거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이제 체질 진단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외모적인 걸 보면은 이제 우리 한의학에서는 얼굴 따로 몸통 따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 얼굴을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나눠서 이제 그 어느 부위가 발달이 됐는가, 이마가 발달이 되면 이제 순서대로 보시면 돼. 봄, 여름, 가을, 겨울, 태양, 소양, 태음, 소음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얼굴을 보면은 이마가 많이 발달되면 태양인,
눈매가 발달되면 이제 소양인, 코 부위가 발달이 되면 태음인, 입 부위가 발달이 되면 이제 소음인, 이렇게 순서대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몸통도 보면은 그 나눠가지고 이렇게 목덜미하고 흉부하고 복부하고 골반 쪽 이 부위를 봐가지고 이렇게 태양인은 이제 목덜미가 많이 발달이 되고 소양인은 그 흉곽 부위가 발달이 되고 태음인은 복부가 발달이 되고 소음인들은 이제 골반이나 하체 쪽으로 발달이 된 게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뇌체질로 이렇게 연상을 할 수가 있죠. 어디 좀 본인한테 잘 해당되는 게 좀 있나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일단 전형적으로 한 거고 이걸 이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분도 있는데 이제 상당수의 사람은 이제 이게 막 섞여가지고 좀 많이 판단하기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으면 어때요? 잘 먹죠. 비만 많고. 그러니까 약간 태음인 쪽 유형으로 약간 유사하게 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심성으로, 심성으로 보는 거. 이게 이제 그 병 치료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심성을 파악해야지, 외모가 아무리 그냥 어느 체질 같아도 그 심성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심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심성이라는 건 성격하고 좀 다릅니다. 그 성격은 어때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변하죠. 노련한 분, 아니면 경력이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자기 그 본성이 숨겨집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성질 급한 사람 어때요? 모난 돌이 정만다고 성격 많이 변하거든요. 처음에 젊었을 땐 그랬는데, 나이 들면 좀 변하게 돼요. 많이 사회에 적응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심성은 이제 성격이 아니고 나타나는 게 원래 본성입니다. 본성. 그래서 이제 타고난 성질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심성을 파악하는 것은 이제 어떤 위기 상황이 된다든가 아니면 병이 들었을 때, 그럴 때 보면 자기 본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심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외모를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이재마 선생입니다. 이재마 선생 보면 어때요? 이마가 넓고, 눈매가 크고, 눈매가 날카롭고, 또 이제 우리 순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린 귀, 눈, 코, 입이 순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양이는 귀가 크고, 소양이는 눈매, 태음이는 코가 어떤 코겠어요? 주먹코 이렇게 옆으로 하신 분들이 태음인들이 많고, 소양이는 굉장히 뾰족한 코, 이런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이는 이제 보면 이마가 넓고, 이제 귀가 크고, 눈매가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이미지입니다. 하여튼, 보면은 얼굴이 이제 뭔가 이제 압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 아까 처음에 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태양이라고 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고 우람한 걸로 보는데, 그거보다는 이 태양이는 봄 기운과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봄 기운. 그래서 태양인들이 좀 말라있으면서 목소리가 굉장히 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가 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태양인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말라있는, 아까 태양인 어느 분이시라고 그랬죠? 두 분. 예. 하여튼 좀 태양인하고 소양인하고 좀 유사한 면도 있고, 좀 더 보십시오. 하여튼, 서양, 태양인이라고 하면 이제 이재마 선생이 얘기한 분은 이제 공자님하고 이태백. 우리 가운데 분이 이제 공자님이고 맨 끝에 분이 이태백입니다. 보셨나요? 옛날. 여기 좀, 이분 하여튼 눈매가 강하고 기가 세 보이는 이런 분들이 이제 태양인이고, 이제 나폴레옹 같이 키가 작아도 뭔가 기가 센 분들, 이런 분들이 또, 요즘 어떠세요? 이런 분. 스티브 잡스 같은 분이나 이제 에디슨, 히틀러 그분과 같이 뭔가 남들보다 뭔가 이제 생각이 좀 뛰어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태양인적인 면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죠? 태양인인데 동치호태죠. 그러니까 태양인은 이제 뭔가 기가 세면서 영웅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게 사회생활에 적응을 못할 수도 있어요.
이상은 높은데 현실적으로 좀 맞지 못하는 경우에 이제 태양인들이 동키호테 같은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체질이나 다 좋은 게 아니고 이제 각 체질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이 높은데 적응을 못하는 그런 경우로 태양인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인들은 굉장히 급하면서 그냥 직선적이고 뭔가 선경지명 같은 그런 게 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장력이 강한 추진력이 있고 뭔가 좀 잘 해내는 거침없이 행동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게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저돌적이다 보니까 이제 상대에게 좀 마음의 상처를 줄 수도 있는 면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상주의적인 면이 있는 것이 이제 태양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태양인 어때요? 좀 그런 것 같으세요? 아까 두 분. 좀 외모상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좀 더 보십시오. 다른 체질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소양인. 아까 소양인 손 드신 분. 소양인. 유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양인들은 이제 얼굴이 이제 역삼각형이고 눈매가 그냥 날카롭고 눈이 코가 뾰족하고 입술이 가늘고 그리고 얼굴도 역삼각형이고 외모도 이제 흉곽이 발달이 되고 좀 엉덩이가 작은 분들 역삼각형의 체형을 가진 분들이 많고 또 이제 여기 일단 보시면 어때요? 여기 현빈하고 이제 김태희 씨 같은 경우 신흥정 씨 좀 옛날 분들이어서 잘 모르나. 하여튼 눈매가 날카로운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좀 눈이 이렇게 눈 끝이 올라가고 코가 뾰족하고 얼굴이 역삼각형이고 그리고 많이 먹어도 살이 잘 안 찌는 분들 이런 분들이 서양인들이 많아요. 굉장히 직선적이죠. 외모가 이제 얼굴도 날카롭고 이제 어깨가 넓으면서 엉덩이가 작은 분들, 약간 역삼각형의 체형을 갖는 분들이 서양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김한선 잘하시네. 하여튼 최면수 씨, 차인표 씨 이런 분들 보면 이미지가 어때요? 좀 굉장히 좀 이게 듬직한 것보단 굉장히 좀 가벼워 보이는 분들 그리고 이제 직선적이고 표현이 강한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서양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양인도 굉장히 창의적이고 순발력이 강하고 또 이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게 변화가 굉장히 많아요. 변화가. 그래서 뭐 이거 했다가 머리가 샥하게 돌아가니까 이거 했다가 이게 다른 게 더 좋은 것 같다 바로 이걸 바꾸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 하나 새 것을 막 하는데 또 긴 마무리가 안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뭐 하나를 하면은 이제 끝까지 해야 되는데 그걸 마무리를 못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한데 요즘 시대에는 또 이제 소양인이 잘 맞을 수도 있어요. 세상이 워낙 많이 변하니까 빨리 적응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소양인인데 하여튼 그런 약간 경솔하고 또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불을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뭐 회사에서도 기분 나쁜 거 있으면 상사가 기분 나쁘면은 바로 직선적으로 대든다던가 그래도 손해 많이 보는데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양인 아까 보니까 외모는 많이 비슷한 것 같아. 아까 손 드신 분들. 다음은 이제 태음인들입니다. 태음인들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소양인하고 이미지가 많이 다르죠. 최분암 선생이라든가 강호동 보면 눈매가 이제 이렇게 켜지고 그 코가 좀 크고 옆으로 많이 커지고 벌어지고 그런 분들 뭔가 좀 느긋한 분들, 편한 분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태음인들이 많습니다. 돈이 좀 많이 붙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든지 가을 것 같다 그랬죠? 가을. 그래서 이제 태음인들은 흡수를 잘해요. 너무 많이 먹고 살도 많이 찌지만 이제 재물도 제일 많이 얻을 수 있는 체질은 또 태음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양인은 아까 그냥 다 쓰는 스타일. 성질 급해가지고 계산도 먼저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또 소양인들이 저기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좀
비슷하죠? 얼굴형이 같은 집안인 것 같아요. 여기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태음인이 한 50% 되세요. 사회 적응력이 제일 뛰어나니까 많이 종족이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 정도. 태음인들 형들이 하고 소양인들이 좀 한 굉장히 급하고 하니까 소양 30%, 소음인이 한 20%. 태양인은 굉장히 그냥 드뭅니다. 그래서 보시면 태음인들 하여튼 태음인들은 사회의 그 적응력이 가장 뛰어납니다. 뛰어나서 소양인은 기분 나쁜 막 표현이 되는데 태음인들은 좋은 게 좋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 적응도 잘하고 또 남들과도 잘 융화도 잘하고 또 이제 약간 음탕한 면이 있어가지고 자기 표현을 잘 안 하는 면도 또한 태음인 특징입니다. 근데 보수적이고 좀 욕심이 많은 게 좀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태음인들 한번 손들어보세요. 태음인. 네, 많이 좀 여기는 태음인인가 소양인가 태음인 쪽으로 갈 수도 있고. 하여튼 태음인들이 이제 장점이 약간 소양 이렇게 반응하는 건 좀 늦는데 뭐 한 가지 한다면은 끝까지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음에 소음인들 얼굴이 작고 좀 마르고 이목구비가 오밀조밀하고 이제 여성 같으면은 이제 동양적인 미인들 그리고 이제 그 드라마의 주인공 여주인공 그런 경우에 보면 이제 동양적인 미인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소음인들이 많아요. 이제 뭔가 이제 막 소양인처럼 굉장히 기가 센 사람이 아니고 약간 동양적이고 소극적이고 좀 내성적인 그런 스타일들, 좀 내조를 많이 하는 분들이 이제 소음인들 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도 오밀조밀하고 야무지고 좀 정확하고 완벽하고 하는 분들이고 이제 어깨가 좀 이렇게 소음인들 보면 어깨가 좀 약간 꾸부정해요. 꾸부정하고 엉덩이가 좀 큰 분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자세는 꾸부정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반대로 행동해야 돼요. 자기 체질에. 그래야지 몸이 바른 자세가 나오거든요. 근데 자기 체질대로 하면은 한계를 못 벗어나죠. 하여튼 약간 왜소하거나 좀 마른 사람들, 꼼꼼하고 정확하고 그런 분들. 굉장히 모범생들 같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여기 어떠세요? 미인들 다 여기 다 포함하죠. 미인들 하여튼 동양적인 미인들 그런 분들이 이제 소음인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소음인들은 완벽하고 정확하고 뭔가 모든 걸 많이 기억을 해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이제 뭐 한 번 실수하면은 소음인 여자한테 평생 찍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소음인들은 이제 그 병이 너무 완벽해가지고 병이 많이 생겨요. 사소한 걸 너무 많이 기억해가지고 빨리 잃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오랫동안 기억하니까 병이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완벽하게 해야 된다, 뭐 정확해야 된다, 뭐 예를 갖춰야 된다 그런 것들이 다 병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체질, 소음인 한번 들어보세요. 소음인 체질. 조금 아니신 것 같은데 저기 이마가 너무 넓으세요. 태음인 쪽으로 많이 가실 것 같아요. 또 아까 소음인들 아니신 것 같아요. 좀 급하지 않으세요? 하여튼 소음인들은 이제 꼼꼼하고 정확하고 완벽하고 그리고 이제 땀으로 본다면 태음인들은 그 사우나 가시면 개운해요. 땀 때문에 개운한 분들이 태음인들이고 소양인들은 사우나 가면 어떨 것 같아요? 소양인들 어때요? 답답해서 못 들어가죠. 좀만 있으면 바로 튀어나와요. 그리고 소음인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소음인들은 이제 따뜻하게 들어가면 좋은데 소음인들이 땀이 나면 탈진이 돼버려요. 생활이 어지러운 분들 목욕탕에 오래 있으면 그런 분들이 소음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다 다릅니다. 그리고 체질은 좀 변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성격이나 외형은 많이 변하죠. 요즘은 뭐 워낙 잘 먹어야 전부 다 비만한 쪽으로 많이 가는데 그래도 요즘 같은 때도 난민처럼 다니는 분들은 어느 체질이겠어요? 일단 마루가 소음인들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먹지 못해. 그리고 사상 체질학의 목적은 자기 체질대로 살라는 게 아니고 자기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충하라는 거거든요. 자기 체질이 소양인이 굉장히 급하면은 급한 대로 하면은 손해 많이 봐요. 사회생활 못 하거든요. 근데 태음인적인 거나 이제 정확한 거, 그 완벽하게 하는 걸 좀 배워야지 좀 조화된 인간이 돼야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체질대로 살면은 그 이상 크게 발전성이 없죠. 다음은 이제 오늘 보통 체질 진단하가 땀이나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오늘은 음식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식 보신탕 좋아하나요? 인삼 먹으면 편한 분들, 인삼 먹으면 열받는 분 없으세요? 막 답답하거나 막 그냥 땀 머리가 가겠거나 막 인삼 먹으면 열나는 분들은 이제 소음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인삼 먹고 기분 나고 뭔가 온기가 있으면은 그건 소음인이세요. 홍삼은 어떤가요? 괜찮나? 다 괜찮다 그러죠? 전매청 얘기거든, 그거. 근데 홍삼도 이제 그 홍삼은 인삼을 좀 이렇게 열을 좀 줄여놓은 거거든요. 줄여놨는데 이걸 꾸준하게 먹으면 다시 열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소음인은 제일 좋은 보약인데 소양인은 그 홍삼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태음인도 열 많은 사람들은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인삼이나 홍삼을 먹고 뭐 열이 난다든가 잠이 안 온다든가 피부가 가렵다든가 그런 분들은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삼이나 보신탕도 마찬가지예요. 보신탕도 소음인들한테 잘 맞는 음식이거든요. 보신탕 먹고 기분 나는 사람들은 이제 소음인이고 태음인들도 어때요? 여기 태음인 어떻게 먹으면 어떨까요? 태음인은 다 잘 먹어요. 가리는 거 없이. 그러니까 태음인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 태음인. 근데 소양인한테는 먹으면은 약간 열이 많이 나거든요. 보신탕도 나고 태음인들은 이게 먹기는 잘 먹는데 뭐가 문제냐면 설사를 해. 변이 물러져요. 변이 그냥 곱동처럼 난다든가 하여튼 기름기 많아서 습이 많아가지고 변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음인들은 먹기는 잘 먹는데 나중에 흡수는 잘한다고 같이 배설하는 그런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소양인 거, 이제 돼지고기 좋아하시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삼겹살 좋으신가요? 그거 먹고서 소화 잘 되나요? 잘 되는 분들은 소양인들이 맞아요. 마지막력이 높고 삼겹살 먹으면 설사하는 분 안 계세요? 설사. 소화 안 되는 분들은 소음인들이 소화 안 되고 태음인들은 어떨 것 같아요? 잘 먹죠? 잘 먹는데 나중에 설사를 해 그냥 밑으로 내보내버려요. 병이 물러져가지고. 하여튼 태음인은 잘 먹어요. 잘 먹는데 병이 물러지고 소음인들은 아예 소화가 안 된다든가 설사하면서 기운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양인들이 이제 열이 많으니까 삼겹살이 기름기가 많고 축축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 오히려 더 편해지세요. 그러니까 좀 편해져 열도 좀 내려가고. 그리고 태음인들은 이제 잘 맞는 게 소고기. 소고기가 제일 비싸죠. 제일 비싸요. 그러니까 태음인들이 돈을 많이 먹으니까 많이 비싼 것도 많이 먹는 한 50%가 먹어야 되니까 가격이 올라간 것 같아요. 50%. 소유문이 50% 되니까. 그러니까 소고기가 제일 비싼데 태음인들은 이제 습이 많고 뚱뚱하니까 먹으면 편해요. 근데 소양인들은 어떨 것 같아요? 뭔가 퍽퍽해도 맛이 없다 그래요. 소양인들은. 기름기는 삼겹살이나 그리고 촉촉한 걸 먹어야지 좀 편한데 이 퍽퍽한 거 들어가면 못 먹어요. 잘. 그러니까 이제 또 먹는 걸로도 좀 다르죠. 그래서 소음인들은 이제 소고기가 좀 소화가 좀 덜 됩니다. 덜 되고 덜 되죠. 그러면 그래서 소음인들은 먹는 게 이제 삼계탕이나 이게 제일 좋아요. 삼계탕, 보신탕. 이게 좀 제일 소화가 잘 되거든요. 소화흡수가 제일 잘 되니까 소음인들은 이걸 먹으셔야 돼요. 태양인들은 뭐 한다면은 제일 좋은 게 붕어예요. 붕어.
다른 게 없어요. 음식이 별로 없어요. 음식이 별로 없고 이제 해물류라든가 이런 게 좀 제일 잘 맞습니다. 그래서 태양인은 별로 먹을 게 없고 소양인 음식을 조금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그 태양인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태양인들은 특징이 뭐냐, 기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막 토해내요. 구토를 많이 하거든요. 열받아도 토하고 막 그냥 하는데 이 음식들이 보면은 포도라든가 이런 거 미끌미끌한 거 있죠. 그런 것이 흡수가 잘 돼요. 그러니까 소양인들 붕어라든가 포도, 메밀 뭐 이런 거 미끌미끌한 음식들이 이제 태양인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음식을 가지고도 이제 어느 음식이 편한가. 그리고 먹고서 어때요? 속이 편해야죠. 먹고서 이제 소화가 안 된다든가 설사한다든가 뭐 그러면 안 맞는 겁니다. 여기 체질에. 근데 라면은 어떻죠? 라면 같은 거? 가공식품은 전부 다 안 맞습니다. 어느 체질에는. 태음인만 조금 먹을 수가 있어요. 태음인들 워낙 식성이 좋아가지고. 근데 다른 체질들은 먹으면은 좀 반응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가지고 속이 편한 음식이 어떤가. 그걸 잘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설사했다든가 뭐 컨디션이 안 좋다든가 하는 경우에 그 전날 뭐 먹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걸 하시고 이제 그 음식도 먹고 마음도 편해야 돼요. 근데 같은 체질에 맞는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뭐 긴장하거나 열받았을 때 먹으면 어때요? 소화 안 되죠. 그것도 이제 정신적인 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명상하고 이제 오늘 여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상은 마음이 좀 편해야 되죠. 마음을 좀 가라앉히는 거. 그러면 어느 체질이 제일 잘 맞나요? 제일 열이 많은 체질. 서양인이죠. 서양인들 굉장히 막 흥분이 되고 막 그냥 직선적이고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이제 그냥 마음을 좀 차분하게 명상이나 단전호흡을 하면은 소양인들이 가장 편합니다. 가장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태양인도 그냥 항상 흥분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명상이나 단전호흡으로 해서 계속 내려주면은 이제 효과를 많이 보시고, 그리고 태음인들 중에서도요, 태음인도 두 체질이 있어요. 열태음이라고 한태음인. 열태음은 굉장히 그냥 얼굴이 그냥 술고기 많이 먹고 얼굴이 붉고 비만 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열태음인이고, 한 분은 이제 물살인 분이 있죠. 얼굴 하얗고 허여면서 뚱뚱하고 좀 보면 살이 좀 물살인 경우, 그런 좀 한태음인입니다. 한태음인은 이제 열이 좀 많지가 않고 소음인하고 유사한데 열태음인들은 열이 많아요. 화가 많고. 그런 분들은 좀 마음을 내려가지고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체질마다 이제 그 병이 오는 게 마음에 의해서 많이 오게 되는데, 소음인들은 너무 완벽해가지고 병이 많이 생깁니다. 사소한 것을 너무 많이 기억을 해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 기억하고, 뭐 그냥 옛날 한 10년 전 일 그 기억도 다 생각이 나가지고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본인 스스로가 힘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금방 소화되고 하는 분들. 그래서 소음인들은 그걸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소음인, 사소한 거 기억하지 말고 좀 넓게 하는 것이 좀 편하고, 그것이 계속 오래되면 이제 소음인들이 몸이 차고 꼼꼼하고 그냥 약해 보이는데, 이게 열이 많이 쌓이다 보면은 광증으로 변해요. 울광증. 굉장히 육체 사람처럼 활동하는 울광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극과 극이 통해버려요. 그러니까 소음인들도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이렇게 좀 많이 풀어주셔야지 좋습니다. 소음인들. 너그럽고 대범해야 되고, 태음인들은 하여튼 등키는 큰데 좀 약간 겁이 많은 면도 있어요. 좀 느긋하고 겁이 많고. 그리고 이제 뭐 같은 거 할 때 좀 굉장히 병이 몸 상태가 안 좋아지면은 어떤 증상을,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세가 나타나요. 등치는 큰데 겉으로 나타나도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냥 하는 것이 이제 태음인들 특징이고, 태음인들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너무 욕심을 많이 내가지고 병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태음인들이 먹는 것도 많이 먹지만
돈에 대한 욕심, 음식에 대한 욕심, 또 일에 대한 욕심, 어떤 욕심을 많이 부리다 보면은 나중에 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좀 적게 하셔야지 본인이 좀 편합니다. 적당하게 하셔야 되는 게 좀. 그리고 소양인들은 이제 굉장히 직선적이고 그냥 뭐 굉장히 빠르거든요. 빨라가지고 이거 했다가 머리가 빨리 돌아가니까 이거 했다가 다른 게 좀 좋은 것 같으면 저쪽으로 했다가 왔다 갔다 많이 가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이 마무리가 안 돼요. 마무리가 너무 그냥 머리가 빨리 돌아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서양인들은 또 문제가 또 몸이 안 좋아지면은 뭐 건망증이 많이 생겨요. 건망증. 그러니까 이제 깜빡깜빡 많이 하는 분들은 소양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여튼 소양인들이 명상을 하면은 이제 그 마음을 차분하게 내리는 거, 이것을 좀 가장 많이 하셔야지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소양인들은 좀 그렇게 굉장히 좀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할 수 있어가지고, 뭐 태양인도 이제 이건 더 저돌적이에요. 기가 굉장히 센 분들이거든요. 뭐 하나 하면은 직선적으로 그냥 하는데 불불을 안 가리고 그냥 가는 그런 아주 그냥 강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여기도 소양인이나 태양인도 두 체질 다 열이 많기 때문에 그 소양인은 좀 열이 많다고 보고 태양은 화가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벼우면서 센 분들, 화가 많은 거하고 이제 열이 많은 거, 그냥 욱하니 올라오는 건 이제 태음인이고, 하여튼 태양인들은 그냥 굉장히 저돌적으로 나가는, 하여튼 굉장히 세기가 더 세죠. 센데, 하여튼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하여튼 체질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제 명상이나 이게 필요한 분은 소양인하고 태양인이 잘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음인이나 소음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제 태음인들은 이제 뭐 활동을 많이 하는 거. 그래서 땀을 많이 내주는 게 이제 명상도 좀 필요하지만 땀을 한번 내주고 명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음인들은 이제 그러지 않아도 소극적이고 위축이 되는데 더 깔아앉으니까 좀 활달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명상이나 이걸 요가를 하더라도 굉장히 움직이면서 한다든가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명상이나 이것도 이제 체질에 따라서 좀 선택해서 하면 또 효과를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아까 그 체질이라는 거 좀 어렵죠. 제가 어려운데 다시 한번 잘 보시고, 체질이 이제 그 숫자가 4개가 나오면 앞에 2개를 이렇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제일 많이 나온 체질 음식하고 두 번째 체질 음식을 비교해보세요. 먹을 때 일단 먹고서 편한 것이 자기 체질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좀 그 먹는 게 따라 다른데 그걸 반응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음식 먹을 때 어떻게 먹죠? 비빔밥 같이 먹죠. 여러 가지 섞어서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중화가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한 가지 음식을 집중적으로 먹을 때 그때 이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그리고 이제 회식 가면 어떤 음식을 제일 많이 먹죠? 삼겹살이 제일 많죠. 소양이는 괜찮은데 어때? 태음인이나 소음인들은 어떻죠? 먹지 말아야 되나? 그건 아니죠. 일단 먹어야죠. 회사에서 다 내는 건데 다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먹는 방법이 있어요. 삼겹살을 먹을 때 소양이는 그냥 기름기채로 이렇게 먹어도 성인병이 없다면 그게 좋습니다. 시원하게 열을 내리는데, 태음인 같은 경우는 이제 먹을 때 이걸 맵게 하는 게 아니고 된장이라든가 상추라든가, 아니 상추가 아니고 꽃잎이라든가 이렇게 중화시켜가지고 먹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소음인 같으면은 그리고 태음인 같으면 이제 기름기를 다 제거하고 돼지고기 살코기만 그렇게 먹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고, 소음인 같으면 이제 굉장히 차고 소화가 안 되니까 고추라든가 고추장, 마늘 이런 거랑 섞어서 이제 중화시켜서 먹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자기 체질이 안 맞는다고 안 먹으면 안 되죠.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먹을 때는 이걸 중화시켜가지고 먹는 방법을 좀 하시면 그 음식이 좀 중화돼가지고 먹기가 좀 편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소셜 네트워크 쪽으로 많이 하시고 유튜브에 보면은 이제 제가 강의한 적이 꽤 많이 있습니다. 혹시 김수범 치고 병을 치면은 음식에 관한 거, 건강식에 관한 거 그런 걸 좀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다 하니까 친구 신청하시면은 좀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비만에 관심이 많죠. 다른 것보다 비만에 관심이 많은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2번 있죠, 2번. 2번에 그것만 좀 잘 지키시면 살이 안 찔 거예요. 여기 뭐 술, 육류, 기름기, 튀긴 거, 단 거, 짠 거, 매운 거, 과일도 많이 먹으면 짜요. 국이나 국물도 많이 먹으면 찌거든요. 이거 물 많이 먹으면 된다고 하는데 마르고 그냥 소변이 신장 기능이 좋은 사람은 물 먹으면 나오니까 괜찮아요. 근데 태음인들이나 습이 많은 분들은 먹으면은 물이 안 나와요. 소변이 안 나와. 1리터를 먹어가지고 한 500~600은 나와야지 이게 순환이 되는데 1리터 먹어도 100cc, 200cc, 300cc 나오면은 몸에 다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도 이제 좀 적당량을 먹어야 돼요. 순환되는 분. 비만한 분들은 좀 물도 좀 적게 먹으셔야지 물 괜찮다고 막 하면은 살 절대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물하고 또 과일도 좀 많이 먹으면 살이 쪄요. 과일. 밥 먹고 또 과일 먹으면 살이 찌죠. 칼로리가 오버가 되니까 만약 과일을 먹으려면은 밥 대신에 그렇게 먹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할만하겠죠. 술, 고기, 뭐 기름기, 튀긴 거, 단 거, 짠 거, 매운 거 먹을 게 하나도 없나? 근데 요게 살찌는데 주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잘 지키셔야지. 요거만 잘 지키면 살이 안 찌거든요. 쉬운 게 아니죠. 하여튼 장수 비결은 이제 소식하는 거, 좀 적게 먹는 거, 그리고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아까 여기서 이제 명상하듯이 편안하게 이제 음식을 음미하면서 먹는 거 다 좋은 방법이죠. 그러면 절대 많이 못 먹죠. 그렇게 음미하면서 많이 먹겠어요? 근데 막 급하게 먹다 보면 양이 많아지거든요. 한 80%만 먹고 좀 적게. 그리고 요즘 활성산소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좀 영양성분도 많이 있죠.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암 예방하고 항산화 작용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겠어요? 자연식, 과일, 야채 이런 걸 많이 먹으면은 충분히 보충이 됩니다. 골고루 보충이 되기 때문에 음식을 이제 최대한 자연적인 음식, 인스턴트나 가공식품 같은 건 좀 피하고 그렇게 먹는 거 이제 라면 놓고 명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하여튼 자연적인 음식, 맑은 음식 이렇게 먹는 게 좀 좋으시고요. 여러 가지 영양성분도 많이 있는데 그것도 골고루 먹고.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런 정크푸드, 패스트푸드. 근데 어때요? 맛은 있죠 이게. 맛은 있고 먹고는 저도 가끔 먹는데 저는 이제 맛이 어떤가, 효과가 어떤가 보려고. 근데 이런 음식들을 이제 몸에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맛은 좋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최소한으로 먹고, 하여튼 자연식으로 먹는 게 이제 건강에 제일 좋습니다. 각 체질별로 이제 보면은 이제 음식을 먹는 게 따라서 몸이 달라집니다. 음식은. 그래서 이제 이 태음인들은 간대 폐소거든요. 폐 기능이 제일 약해요. 태음인들은 병이 나면은 제일 먼저 오는데 폐 기관지 쪽, 감기 쪽으로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태음인들은 폐를 보호해주는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런 태음인 음식들이 좀 주로 폐를 보호하는 음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적게 먹고,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이제 태음인들은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땀을 내주는 게 좋으세요. 운동이나 목욕을 해가지고 땀을 한번 쫙 내주면은 감기도 풀어지고, 또 이제 막 스트레스 받거나 막 긴장했을 때 태음인들 하여튼 땀 빼는 게 제일 좋습니다. 태음인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사우나에서 제일 개운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땀을 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순환도 잘 되고 기분도 좋아지고 살도 빠지고 그리고 폐도 튼튼해지고
그러니까 태음인들은 이제 몸이 안 좋다 하면 이제 사우나 가서 아니 운동을 해서 땀을 좀 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욕심을 적게 내는 거 그게 좀 중요하고요. 음식을 한번 보세요. 제일 좋은 게 소고기입니다. 또 돈도 많이 버셔야 될 것 같아요. 태음인들은 먹는 게 제일 비싸요. 그 한약도 뭐 녹용 들어간 거 먹어야 되고 체질적으로 그러니까 하여튼 태음인들한테 잘 맞는 음식은 이제 요 소고기, 우유, 버터, 치즈 같은 거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성인병에는 좀 피하셔야 돼요. 성인병에는 장어나 대구 그 대구 같은 것은 이제 태음인들이 좀 감기 많이 걸리잖아요. 폐기한 약해서 감기 기운 있거나 마른 기침하거나 할 때 그 대구탕을 좀 먹으시면은 이 가래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나와서 뱉어는 많이 편해지고 감기도 좀 쉽게 약간 얼큰하게 먹으면 태음인들한테 그 대구탕 먹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뚱뚱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대구탕을 좀 대구탕을 먹으면 좋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대구탕 먹고 그리고 이제 그 변이 안 나오고 하는 분들 있죠. 미역김, 해조류 태음인들한테 좋습니다. 그게 열을 많이 내리고 대변 잘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침가래 많이 할 때 포도자 땅콩 같은 거 있죠. 태음인들한테 좀 그게 좋아요. 그리고 변도 잘 나오고 폐기관도 좀 튼튼해지고 또 담배 많이 피는 분들 그런 분들 태음인들 견과류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태음인들 뭐 소화 안 될 건 없는데 가끔 이제 뭐 신경 많이 써가지고 소화 안 될 때는 물을 먹으면 좋으시고 버섯 종류, 콩 종류 버섯이나 콩이나 열을 좀 내려줍니다. 그리고 콩이 이제 변을 잘 나오게 해요. 태음인들 다이어트에 좀 좋습니다. 그런데 율무도 좋아요. 율무는 어디에 좋냐면요. 식욕 억제할 때 막 식욕 많이 땡기는 분들 있죠. 그런데 이제 물살인 분들 막 하는데 막 태음인들 이제 다이어트 할 때는 그 율무밥에다가 콩을 넣어가지고 좀 먹으면은 식욕도 얻게 되고 이제 콩이 좀 변이 잘 나오니까 좀 중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태음인들은 이제 감기 있다든가 이제 식욕이 막 땡기는 분들 약간 율무차 먹으면은 좋으세요. 근데 율무차 많이 키중에 있는데 먹으면 어때요? 달짝기가 나죠. 그건 좀 효과가 떨어지고 그 백화점 가서 이제 선식 파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율무만 이렇게 해다가 먹으면 좋아요. 거기다 호두전 땅콩이나 뭐 이런 거 자기 체질에 맞게 넣어서 먹으면 선식이 됩니다. 옛날에 제가 선식도 만들었었거든. 체질별로. 손해를 많이 봤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봤어요. 하여튼 그 선식으로 만들어 먹어도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율무차, 칡차. 칡차는 이제 뒷목 뻐근한 분들 갈근이라고 하죠. 갈근탕이라고 그러죠. 칡인데 칡뿌리인데 그 칡뿌리를 먹으면 뒷목 뻐근하고 열 많이 오는 분들 태음인한테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보약 중에는 성기능 강화인데 음양각이 태음인한테 제일 잘 맞아요. 음양각. 소양인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소양인들 급한 분들. 예. 소양인들은 이제 비대신도 소화 기능은 굉장히 강한데 신장 기능이 약해요. 화가 막 올라가니까 그 위에는 에너지가 굉장히 팽팽한데 허리 관절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양인들은 이제 먹는 건 잘 먹는데 그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이제 뭐 열을 좀 내려줘야 돼요. 열을 내려서 명상이나 단전호흡이 필요한 분이 이제 소양인이죠. 소양인. 그래서 이제 기를 내려줘야지 몸의 뼈가 튼튼해지세요. 뼈가 좀 제일 약해지거든요. 신선한 야채 같은 걸 먹어서 열을 좀 계속 내려줘야 되거든요. 소양인들이 막 올라가니까 얼굴에 여드름도 많이 생기고 또 희망적인 대머리 많이 벗겨지는 분들 있죠. 머리도 빠지고 그 열이 다 올라가면 머리 빠지거든요. 태음인도 열 많으면 막 머리 빠지고 소양인은 완전히 벗겨져 버리죠. 그냥 소양인들 열이 많이 올라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양인들은 하여튼 열을 내려주고 명상하고 운동을 하실 때도 이게 상체는 굉장히 발달되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요. 팔도 잘 쓰고. 운동할 때도 상체 운동보다 하체 운동을 하셔야 돼요. 하체 운동, 다리 운동을 하셔야 되고, 운동할 때를 급하게 하는 게 아니고, 천천히, 차근차근 하셔야지 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좀 하체 운동 하시고, 하여튼 명상이나 단전하면서 기를 계속 내려주셔야지, 위로 올라간 기가 내리고,
이거 위로 올라가면 화가 되는데, 그 단전에서도 에너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양인들은 그 화를 내려주고 신장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소양인들한테 잘 맞는 건 이제 돼지고기. 요즘에 제일 좋은 건 그 감자탕이 좋을 것 같아요. 감자탕. 그 돼지 그 뼈잖아요. 등뼈잖아요. 척추뼈인데 원래 이제 한방에서는 척추라든가 뼈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경력을 좋아진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뼈가 약하거나 신장이 약할 때는 이제 감자탕을 먹으면 소양인들은 제일 좋습니다. 일단 돼지고기가 좀 열을 내려주고 시원한 성질이 있고, 근데 이제 돼지고기나 이건 기름기가 많잖아요. 성인병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소양인들은 이제 육류보다는 어패류, 해삼, 새우, 조개 같은 어패류를 먹는 것이 성인병 예방에도 좋습니다. 등푸른 생선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등푸른 생선들 좋고 생선 회 종류 이것들이 소양인들한테 잘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것은 과일, 여름 과일과 열대 과일들 뭐 차거든요. 시원하고. 그래서 이제 소양인들은 다이어트 안 하신다면 마른 분들, 뭐 살 안 찌고 그런 분들은 그 열 많은 분들은 이제 과일만 많이 먹어도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이제 다이어트를 하셔야 되잖아요. 소양인들 많이 구우면서 살이 많이 찌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오이나 날배추 있죠. 오이, 날배추가 열을 많이 내려줍니다. 상추라든가 뭐 우엉도 좀 열을 많이 내려주는 식품이거든요. 열을 내려주는 거 좋고, 그리고 보리밥이나 팥, 녹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소양인들한테 잘 맞습니다. 그래서 구기자, 산수 뭐 요즘 선전 많이 하는데 체질적으로 복분자 이런 것들 다 소양인한테 잘 맞습니다. 또 소양인들은 뭐 태음인들에 비해서 좀 고기를 먹어도 좀 저렴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소양 삼겹살이 제일 저렴하잖아요. 그 다음에 소음인 체질은 어떤가요? 소음인 한번 손 들어보죠. 소음인들. 이건 아니신 것 같은데. 소음인들은 하여튼 제일 건강하려면은 이제 소화만 잘 시키면 돼요. 소화만 잘 되면은 이제 건강하시거든요. 아까 태음인들은 땀만 잘 나면 건강하시고, 소양인들은 대변만 잘 보면 건강해요. 대변. 그리고 태양인은 소변이 잘 나와야 되고, 소음인은 소화만 잘 되면 건강하십니다. 일단 소화만 잘 시키면은 다른 건 알아서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소음인들은 이제 음식을 잘 먹으셔야 되죠. 그래서 소화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이 소음인들은 이제 음식을 뭐 항상 따뜻한 거, 소화 잘 되는 걸로 먹으셔야 돼요. 그리고 몸도 항상 따뜻하게 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거, 소화 잘 되는 음식, 이런 걸 먹으셔야 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항상 마음을 좀 너그럽게 갖는 거. 그러니까 신경 많이 쓰거나 스트레스 받으면은 바로 그냥 소화 기능이 안 좋아지거든요, 소음인들은. 그래서 소음인들은 이제 마음을 좀 너그럽게 하고, 하셔야 되고, 또 이제 소음인들은 또 이제 운동을 하실 때 또 체력을 단련한다고 막 하는데 남들하고 똑같이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탈진돼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체력에 맞게 하셔야 되고, 소음인들은 땀이 안 나야지 됩니다. 태음인들은 땀이 나면 개운하신데 소음인들은 땀 나면 탈진이 돼 버려요. 피가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원래 땀도 적은데 여름에도 땀이 잘 안 나는 분 체질 소음인인데 만일 땀이 났다면 완전히 탈진돼 버려요. 그러니까 여름에 땀 나고 탈진되는 분들은 소음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래서 이제 황기 많이 먹었죠. 황기 삼계탕에다가 황기 삼계탕 먹는 게 땀을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음인들은 좀 넓게 생각하고 음식을 따뜻하고 소화 잘 되게 먹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닭고기가 제일 잘 맞습니다. 닭고기라든가 요새 양고기라든가 보신탕, 소음인들이 먹는 건 이제 소화 잘 되는 건 보신탕인데 많이 입이 짧아가지고 또 많이 못 먹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인들은 이제 삼계탕이라든가 이제 보신탕을 먹으면 좋고, 양고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일단 명추어, 도미조기,
민어, 뱅어 뭐 등과 같이 다른 고기에 비해서 맛있는 고기는 딱 여기에 다 있어요. 소화 잘 되는 거. 소음인들은 이걸 먹으셔야 되고, 과일도 이제 사과, 귤, 복숭아, 뭔가 이제 소화 잘 되고 따뜻한 성질 그런 음식들이 이제 소음인 음식입니다. 생강, 이 인삼이나 홍삼이 제일 잘 맞는 체질이 또 소음인 체질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각 체질에 맞게 아마 거기 보면 앱 깔려 있는데 보면 거기 그림이 4개가 있죠. 거기 체질과 들어가 보면은 이제 거기 음식에 대한 내용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참조하시면 되고요. 태양인들은 이제 해대 간수, 태음인하고 반대로 보시면 돼요. 기가 막 그냥 태음인은 땀을 빼줘야 되는데 태양인은 땀을 이렇게 안 나게 해야 돼요. 땀을 열을 좀 내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로 오는 기운을 내려주는 그런 게 좀 태양입니다. 그리고 음식도 이제 맑고 담백한 거, 시원한 걸로 좀 먹으셔야 되고 운동도 이제 상체 운동보다 하체 운동. 그러니까 기가 막 올라가니까 그 태양인들은 이제 아무 일 없이 다리에 힘이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태양인들은 이제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기를 내려줘야 됩니다. 태양 음식은 제일 좋은 게 보약이 이제 붕어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붕어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먹을 게 어패류 있죠. 어패류 소양난태도 잘 맞고 이제 태양난태 잘 맞는 게 이제 어패류입니다. 그리고 과일 중에 포도, 가, 맹두 이렇게 약간 머루다래 같이 약간 미끌미끌한 음식들 기가 막 올라가니까 밑으로 좀 내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일들이 좋고 순채나물 먹어보셨나요? 보면 일식집에 가면 가끔 이제 뭐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쌓여 있는 거 있어요. 이파리 있고 안에 그게 좀 순채나물인데 그것도 미끌미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음식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모과나 메밀 냉면 같은 거, 감육차, 오가피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요거 뭐 여러 가지 나왔고 이번에 책 쓴 것도 가끔 여기 있습니다. 이번에 올해 나온 거고 음식하고 여기 이제 그 체형에 관한 거, 바른 자세 하는 거 이런 것도 좀 같이 공동 번역한 것도 있고요. 최근 많이 됐는 감수한 책도 있고 이 책은 이제 그 유명한 책인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영상하면. 근데 이런 내용들이 다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아까 앱 깔린 데 보면은 거기에 다 있고 한번 잘 참조해보고. 그리고 생식, 해질 생식 만드는 거. 손에 많이 본 거. 사업하는 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건강을 생각할 때 중요하게 하는 것은 이제, 바른 음식에 대한 얘기겠죠? 음식하고 바른 음식, 바른 마음하고 바른 자세. 바른 음식과 바른 음식을 먹고, 바른 마음을 가져서 자세가 나쁘면 통증이 오게 돼요. 그래서 바른 자세를 하셔야 되고, 바른 마음 갖는 거. 근데 요즘에 그냥 요거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병이 오는 거 왜 오는 거죠? 마음적으로. 분노가 많이 생기죠, 분노가 왜 생기나요? 주위에 보면 사람 좋다는 사람들 어때요? 빨리 죽는 경우가 많죠. 성질 지랄 같은 사람들, 욕먹는 사람들 오래 살아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자기 감정을 표현을 하거든요. 상대방한테 표현을 하니까 자기한테는 안 쌓여요. 근데 이게 많이 참는 사람들, 성격 좋다는 사람들이 빨리 죽는 이유가 이게 자기가 화나는 것을 이거 표현을 못하고 자기한테 다 가둬둬요. 그러면 이게 화가 다 생기거든요. 그럼 화가 생기면은 이거 막 어떤 막 열받 이게 표현이 안 되면은 병으로 가거든요. 화병으로. 화병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요즘 같으면 이제 젊은 사람은 막 먹어서 그냥 막 화를 그걸 이렇게 담배 핀다든가 먹는다든가 뭐 술 먹는다든가 하는 걸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화를 그 병이 안 걸리려면은 좀 독해져야 돼요. 좀 남한테도 욕도 먹고 그래야지 본인한테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막 제일 좋은 건 어떻게 해서 기분 나쁘면 싸워야죠. 표현하면 어때요? 기끝이 별로 안 좋죠. 나중에 회사에서 자기 성질대로 하면 어때요? 직장에서 오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하여튼 그걸 잘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못한다면 이제 약간 돌려서 표현할 수 있으면 돌려서 표현하시고, 안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용서를 해줘야 돼요. 용서를 한다든가, 종교적으로 푼다든가, 취미 활동으로 푼다든가. 그래도 영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노래방 가야죠, 노래방. 노래방 가서 뭐 욕해야 욕을 하든지 해서 이걸 하여튼 자기 마음에 이걸 다 풀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병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사람 좋다는 사람들이 빨리 죽을 수도 있으니까 좀 그걸 자기 감정을, 그러니까 의식적인 거 말고 무의식적인 감정을 좀 잘 조절을 해주셔야지 건강이 좋습니다. 명상하는 것도 그 명상을 하더라도 그게 해결이 안 되면은 그게 잘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걸 마음적으로 풀어야지 명상을 하도록 편한데, 그게 안 되면은 화는 막 쌓이는데 막 이게 명상을 한다고 해도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잘 이해하고 하면은 좀 여러분들 건강에도 여기 그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